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희정 도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취득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표 1은 작년 행정감사 자료로 공유재산 현황을 나타냅니다.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공유재산은 토지 1조 9,423억 4,500만원, 건물 9,892억 7,300만원 등 총 28만 3,807건에 사주 6,463억 3천만원입니다. 표 2는 공유재산 중 임대 중인 토지와 건물의 3년간 임대 현황으로 전체 가액 대비 임대 금액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토지의 경우 15년도 25억 1,800만원으로 0.14%, 16년 25억 3,200만원으로 0.13%, 17년 32억 7,900만원으로 0.17%로 매우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 15년 1억 9,200만원으로 0.02%, 16년 3억 2,900만원으로 0.03%, 17년 3억 2,500만원으로 0.03%로 토지에 비해 훨씬 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6년, 2017년 행정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 공유재산의 관리 및 매각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생계형 3m 매각 사업 중 대부 계약서의 불법을 묵인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소방서 신축 등으로 시군과 등과 교환을 할 때 지목이라든가 용도지역, 정화구역 그리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지가만을 평가하여 도유재산이 헐값으로 매각되고 평가 절하받는 것을 보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다 인적 구성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표 3은 현재 공유재산의 관리 직원 현황으로 총괄 과장 포함 4명 모두가 행정직렬입니다. 표 4는 지난 5년간 공유재산 관리 직원 현황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4명의 직원을 제외하고 거쳐갔던 17명 중 행정직렬은 11명, 세무직렬은 5명, 공업직렬은 단 1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표 5를 보시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1항 관련 별표로서 일반직 공무원 직급표입니다. 3개 직군에 46개 직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군은 8개의 직렬 중 행정은 행정업무 직류, 세무는 지방세 관련한 직류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직군은 22개의 직렬로 구성되어 있고 공업은 표에서 보는 것처럼 13개의 직류로 분류되는데 토지나 건물, 공유재산 관련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묘입니다. 공유재산 중 관리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나 건물과 관련해서는 기술직군 중 시설 직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토목, 건축, 지적 등을 전공하거나 일정 기간을 근무해야만 토지에 대해 지역, 지구 등 지적 여부와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 5는 다시 표 5를 보면 직원들 근무 기간을 보면 최장 34개월에서 짧게는 2개월을 근무를 하였습니다. 평균 근무 개월 수도 15개월 미만으로 방대한 양의 공유재산을 파악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직군과 직렬도 행정, 세무로 공유재산 관리에게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표 6은 충청남 도내 각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아산시가 직무 성격에 맞는 직렬 인원 배치를 가장 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행정직렬의 공직자와 시설직렬의 공직자에 비해 공유재산 관리가 뒤처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제대로 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직렬이 포함되어야 공유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고 활용과 매각이나 교환 시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적재적소의 인원 배치야말로 제대로 된 정책의 첫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회계과의 공유재산 관리 업무가 행정직군의 기득권적인 영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공유자산 관리를 통해 해외 수입의 증가로 충청남도의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가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